2026년 3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 서울 강남의 심장부인 역삼동 602번지 일대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옛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의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던 이곳에서 수십 톤 무게의 대형 천공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천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오전 시간을 보내던 도심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천공기가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인근 집안과 구조물을 덮쳤고, 공사 현장은 물론 주변 통행인들에게도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약 10분간 현장은 추가 붕괴의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층 분석 및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추론은 일반적인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집안 지지력의 한계입니다. 도심지 대규모 굴착 공사 특성상 집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천공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장비 이동 또는 작업 중 수평 유지와 고정 상태 확인이 미흡했던 점이 사고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역삼동 천공기 전도 사고는 단순한 장비 결함을 넘어 도심지 고위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자칫하면 대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집안 조사와 장비 점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만이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범한 평일 오후 도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높이 19m, 무게가 무려 55톤에 달하는 거대한 천공기가 육중한 몸체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 천공기는 공사장 외벽을 힘없이 뚫고 나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덮칩니다. 굉음과 함께 6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이 순식간에 거대한 철제 구조물에 점령당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은 전면 마비되었고 도심은 수습시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장비를 쓰러뜨린 것일까? 현장 감식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위덕이 지주의 과도한 내밀기로 추정됩니다. 장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무게중심이 위덕이를 무리하게 뻗는 과정에서 이동하며 전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기계적 결함 의혹도 제기됩니다. 무거운 장비를 견고하게 받쳐주어야 할 지지대의 유압이 저하되면서 장비가 지지력을 잃고 맥없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의 배경에는 환경적 요인과 인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은 해빙기 연약 집안 상태였습니다. 대형 장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집안이 침하하면서 장비의 기울기를 가속화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현장의 관리 부실입니다. 기사의 급선회나 급조작 같은 숙련도 미달의 가능성은 물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안전관리 감독의 부재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5톤 천공기의 전도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집안 점검부터 장비 정비, 그리고 철저한 현장 감독까지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결과는 도로 위의 거대한 혼란과 시민들의 불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묵직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뉴스, 희삭 관련 동영상에 명시된 사고 무게, 높이, 도로 점유 현황 및 4가지 주요 원인 분석 직접적, 기계적, 작업 관리, 환경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고 장면을 구성해 봅시다. 사고 직전의 건설 현장은 오전 왕복 6차선 도로 인접 현장으로 현장의 활기찬 소음과 인접 도로의 극심한 교통량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거대한 장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면에서 기분 나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현장 소장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한다. 장비 수평이 이상해. 바닥이 가라앉고 있어. 작업자 어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한다. 장비 넘어간다. 다들 피해. 대피해. 장비가 완전히 전도되기 전 주어졌던 시간은 단 7초. 그 짧은 전조 증상을 포착한 현장 작업자들과 인근 보행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장면 위로 넘어가 봅시다. 사고 발생 및 현장 상황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장비가 현장 펜스를 뚫고 도로를 덮친다. 철제 울타리가 붕괴되고 가로수와 보도블록이 파괴되는 먼지 바람이 인다. 교통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들린다. 현재 왕복 6차로 중 3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일대 극심한 혼잡 발생. 우회 도로 안내 바랍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된 장비가 도로를 덮치면서 현장 수습에만 9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도시는 마비되었습니다. 장면 3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고 분석 회의실에서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사진과 집안 데이터를 분석 중인 안전팀과 전문가들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가의 똑 부러진 음성이 들린다. 분석 결과 연약 집안의 지지력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장비 무게를 분산할 철판도 충분히 넓지 않았고 장비가 중심을 벗어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장 소장님의 침통한 음성이 들린다. 급격한 선회나 급제동 같은 작업 수칙 미준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면 4는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복귀를 위해 새롭게 보강된 현장. 작업자들이 철저하게 집안을 다지고 넓은 철판을 설치하는 모습이며 안전관리자가 확성기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자, 모두 주목! 오늘부터 모든 장비 설치 전 집안 지지력 확인 및 다짐은 필수입니다. 장비는 반드시 철판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모든 작업은 정방향 작업 원칙을 준수합니다. 위험 요소를 반영한 작업 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그리고 작업자 대상의 사전 안전 교육 강화. 우리는 사고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더 단단한 안전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